분께 귀한 녹용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 구전 녹용 협찬이었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인봉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지난 한 주는 저희가 12구 참사 희생자 기리느라고 이런 타이틀 뮤직도 안 틀고 그랬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러분 걱정 끼쳐드린 게 있었는데 휴대폰 찾았습니다. 박수지 작가가 그랬는데 사무실 옆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그 옆에 놓여져 있었더래요. 제가 그 옆에 놓은 기억이 없는데요. 저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네. 먼저 서정욱 변호사가 먼저 왔었잖아요. 조금 전에 저한테 그랬었죠. 먼저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랬습니다. 최진봉 교수는 일주일에 3번씩이나 여기 출연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파 평론가 분들도 많이 한다. 일주일에 세 분이 출연하시잖아요. 여기 4분이 출연하죠. 네 분이. 네 분이 출연하시군요. 서정욱 변호사까지 해서.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 대신 하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저희 정치 파발마 좌우 균형 다 맞추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하면서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뉴스 중에 가장 화제가 되는 거는 이 뉴스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내일 예정된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들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서정 변호사님? 뭐 한마디로 이제 그 MBC가 자꾸 이제 그 왜곡 편파 선동 이런 이제 방송을 하고 국익을 해치니까 아마 이제 그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래 판단해서 이제 배제한 걸로 보이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예.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 그 논란 있잖아요. 날리면 이것도 이게 그 AI는 좌우 이념이 없잖아요. 그럼 AI가 보통 자막을 달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왜 MBC의 그 간부가 개인적으로 이게 자기가 들은 대로 자막을 달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MBC가요. 설령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외교라는 걸 이게 미국의 백악관이나 국무성에 공문 보내서 우리 대통령이 당신 욕했어요. 이렇게 고사질하는 이게 방송입니까? 저는 전용기가 대통령 개인 거 아닙니다. 그럼 이게 MBC는 몇 명 노조 개인 겁니까? MBC도 국민 거예요. 전용기도 국민 거지만 알겠습니다. MBC부터 반성해라 이걸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MBC 출신 제가 듣기에는 약간 좀 간부가 달았다 이거는 아닌 것 아니, 안 같고요. 되는 제가 거고. 취재한 건 아닙니다만 취재 기자가 자막을 달게 돼 있고요. 네. 그때 뉴욕 현지에서 기자들도 딴 기자들도 다 들어봤다는 거 다 아닙니까? 들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 AI가 이거 인공 뭐 지능 자막을 단다는 건 생방송할 때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약간 네, 오타 나오고 그건데 이건 AI로 다는 게 아니고 기자들이 듣고서 글자를 일일이 넣는 거. 요 점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이거 있어요. 뭐 제가 할 말을 다 하셨는데 결국 서정욱 변호사. 요 말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죠. 말도 그거 안 진작 되는 얘기. 하시지, 그럼. 아니 왜곡 편파보다는 무슨 왜곡 편파보다 간부가 아니고 그거 말씀하셨고 또 하나 미국 정부에 공문 보냈다는데 공문 보낸 게 무슨 내용이냐면 취재를 한 거 인터뷰 무슨 말이냐면 MBC에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입장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 입장이 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야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고 무슨 고자질을 네. 했다고 그래요. 취재 알겠습니다. 상황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좀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은요. 이 주제로 문자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MBC 취재진은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간결하게 4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간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BC 측에서 뭐 당연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맞습니다. MBC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MBC에서는 이게 전용기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무슨 본인 개인 비행기가 아니에요.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전용기에
국민을 대신해서 알 권리를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 공영방송 MBC 기자의 탑승을 본인이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요. 그걸 가지고서 언론의 취재 편의를 방해하는 행위도 언론의 탄압이라고 저렇게 볼 수 없어요. 아니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이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게 언론의 기능입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하는 게 언론의 기능인데 그 기능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취재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 네.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MBC 보도본부장하고 예. 후배니까 통화가 아니라 취재를 저도 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예. 네. 그래서 저는 아니 대통령 전용기 타면은 전에는 다 요금을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안 내냐 그랬더니 다 낸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안 태운다는 게 뭔 말이냐? 개인 전용기도 아닌데 국가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민항기 표를 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 기자도 같이 동조해서 전용기를 안 타고 민항기 표를 구했고 다른 방송사 일부에서도 전용기를 안 타고 민항기 표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표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은 한겨레하고 MBC 기자들만 민항기 편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취재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모르셨죠? 예. 지나가 제가 타고 가는 말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이 해당 논란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었는데 요 육성을 잠깐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가 조금 더 해설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바이든 제가 이제 그 외교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태원 참사도요. 제가 MBC 그 금요일 날 보도를 봤어요. 경찰이 많이 배치되니까 이태원 축제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나고 이게 갑자기 예고된 참사다 이러면서 이게 PD 수첩에서 정부가 뭘 잘못해 제보를 받겠다 이렇게 처음에 자막을 달았잖아요. 나중에 물론 삭제했지만 저는 MBC나 이 언론이 이태원에 위험하다 예고를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예고된 참사를 하지만 언론에서 이태원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든지 이렇게 경고하는 걸 제가 방송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홍보하는 걸 봤고 3일 연속 하려다가 노조에서 문제 삼으니까 금요일만 했잖아요. 이게 과연 언론의 책임이냐. 제가 조금 전에 전용기는 국민 비행기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못 가는 게. 그렇지만 이게 MBC도 국민의 방송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수든 진보든 모든 국민을 봐가지고 보도를 해야죠. 항상 이게 그 정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게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권력의 감시도 중요하지만 저는 팩트까지 속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지금 말하는 것도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참사가 터지기 전에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 그 얘기를 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거 보도하지 말아요? 아니 그러면 언론사가 이번 이태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보도 취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든 행정당국이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러면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안전관리를. 이런 생각을 하고 안전관리를 해야지. 언론이 이걸 부추겼어요. 오라고? 거기 축제 많이 오세요. 많이 오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취재 내용은 이태원에 행사가 있고 행사에 많은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보도를 보고 정부 당국이나 행정당국이 경찰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똑바로 했어야죠. 더 많이 배치하고 100몇 명만 배치할 게 아니고. 아니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한쪽으로만 가고 일방통행만 했어도 이런 사고 안 일어났을 거라고. 예. 아니 그게 왜 언론 책임이에요? 언론이 알겠습니다. 사고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두 분이 방송 전에는 화기애애하다가 오늘은 안 말리면 진짜 싸울 것 같아요. 여기서. 아닙니다. 예. 자, 근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불난 MBC에다 대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MBC에 대해서 본인이 MBC 출신이에요. 아나운서 출신이고 앵커 출신인데 저하고 옛날에 주말 뉴스 앵커도 같이 같이 하셨었죠. 했었죠. 예,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탈북민 기자 김명성 기자인데요. 조선일보 기자시고요. 이번에 이제 그 풀 기자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고 이게 뭐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건 MBC가 전용기만 안 탈 뿐 부자 회사니까 민항기 타고 오면 된다. 이게 지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전용기라고 하는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행기고 그렇다면 언론들이 함께 타서 탑승해서 취재도 하고 대통령 동선에서 취재도 하고 이럴 수 있게 해야 돼요. 또 대통령이 중간에 뭐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브리핑도 하고 이러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상공이 있을 때도 이런 상황에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못하게 하는 걸 가지고 뭐 민항기 타고 가면 된다고요? 그럼 다 민항기 타고 가게 하세요. 왜 전용기 일부 기자들은 또 싣고 갑니까? 태우고 갑니까? 네. 그것도 문제라고 보여지고 탈북민 기자 문제는 그때도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남북 그 고위급 정상회담이 있을 때 문제인데 풀 기자단에 못 들어간 거예요. 풀 기자단에. 그러니까 취재단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대표로 들어가는 풀 기자단에 조선일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김명선 기자 말고 다른 기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가게 해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것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MBC 기자 못 가게 하는 거 왜 비판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줄 평은요. MBC 취재진은 대통령 전용기에 이번에 태우지 않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4글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고만장. 어린애야? 누구 건데? 밴댕이 속.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간결하게 다 나옵니다. 기고만장 어린애야 누구 건데 밴댕이 속. 이런 문자도 있어요. 서정 변호사님. 참 잘했음. 참 변호사. 이런 문자도 보내셔. 자네라면 어떡하겠느냐. 네. 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인 날입니다. 그간 참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반년 점수로 환산해 보자면 두 분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은지 이유하고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부터요. 100점 만점에 저는 이제 그 한 90점 정도 주고 싶어요. 90점. 예, 이유는요? 잘한 거는 이제 그 한미동맹 안보 문제,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 이것도 이게 오래간만에 잘했고요. 그다음에 그 수사 적폐청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점수를 주고 싶고 좀 이게 아쉬운 점은 인사가 이제 좀 참신한 인재들로 대탕평을 해야 되는데 좀 인사 문제가 좀 이게 문제가 네.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내후외환 위기에서 경제도 약간 여기 그 체감이 안 돼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나 인사 면에서는 좀 아쉽고 나머지 잘했기 때문에 9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님이 이제 봉침을 날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서정욱 변호사도 좀 간결하게 했어요. 짧게 간결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안보 튼튼해졌다. 청와대 이전 잘했다. 적폐 수사 잘하고 있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입니다. 저는 30점. 지금 봉침을 마구 날리는 거예요? 네, 30점 드리겠습니다. 30점이나? 왜냐면 지지율이 30% 정도 되잖아요. 20에서 34이니까 그 정도 점수를 안보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지금? 이러다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떠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물론 뭐 우리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런 불안감을 자꾸 조성하며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한반도 불안감이 조성되고 경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보고요. 자, 청와대 이전요? 청와대 이전 지금 국민들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수 진영이나 지지자들만 잘했다고 얘기하지 청와대 이전 때문에 들어가는 부가적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비용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경찰들이요 경무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두 군데 지금 관제도 해야죠. 이쪽도 해야죠. 그다음에 출퇴근하는데 다 보호해야죠.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있는데 적폐 수사에 대해 적폐 수사를 하는 거 국민들이 뭐라고 하면 정치 보복 수사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지금 좀 이따 여론조사 얘기하겠지만 지금 한 게 6개월 동안 한 게 수사 압수수색 이거밖에 없어요.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전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알겠습니다. 네, 시간 안배를 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예. 자,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어제 메인 뉴스에서 다 나왔는데 이 대통령 취임 6개월 국정수행 지지율이 20% 후반대에서 30대 초반대로 나왔는데
사실상 이 평균을 내면요. 국민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세종대왕이나 강개토대왕이 와도 이게 저는 40 넘기는 어렵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미 완전히 보수 진보로 양극화돼 버렸어요. 지지율 이제 만점이 40입니다. 그럼 중도층이 좀 왔다 하다 보면 30이면 아주 나쁜 지지율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좀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아주 비관적인 지지율은 아니다. 왜? 네.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게 양극화돼서 지지율 만점이 이제 60-70% 지지율은 저는 어렵다. 이래 봅니다. 그런 세상은 이제 예, 지났다. 예. 40%가 만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도 저는 지금 이 정도 지지율 아닐까 이래 예측이 돼요. 예, 서정 변호사께서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까지 예, 끄집어내가지고 비유를 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번에도 봉침 날립니까? 아니 어처구니 없죠. 무슨 말씀이세요? 세종대왕이었으면 이보다 훨씬 낫죠. 이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초반에 이것도 6개월 됐어요. 6개월 동안 지지율이요. 처음에 40% 한 번 하고 계속 추락해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 심각하게 봐야 돼요. 대통령실은요.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30%가 말이 됩니까 네. 이게? 그것도 초반에. 지금 임기 말기도 아니고 임기 지금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무래도 또 이 12구 참사 대응에 대한 국민 여론도 이제 상당히 반영됐죠.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정부가 제대로 되는 아니 한덕 총리까지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고 그랬어요.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해서 국민적 분노가 큰데 지지율이 그런 영향을 받는 건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된 줄 아세요? 그럼 바꾸질 않아요. 뭐가 문제인데? 뭐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이죠. 광개토왕 와도 그렇고 세종대왕 와도 그런 30%면 잘한 거지. 뭘 바꿔? 그냥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을 겁니다. 예. 자, 이 두 분은 윤 대통령하고 참모진이 남은 임기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좀 더 이게 인사 아까 지금 탕평 인사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 지금 너무 이게 치우쳤기 때문에 이런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니 해도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거 밥을 하늘로 여기는 거예요. 원래 이게 옛날에도 왕한테는 국민이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한테에게 먹고 사는 밥이 하늘입니다. 이만큼 이게 저는 경제나 민생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봅니다. 인사 얘기하셨는데 지금 12구 참사 이후에 내각 전면 교체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책임 소재를 불문하고 필요하다. 분위기를 위해서도 과감하면 총리까지 아니면 최소한 행안부 장관까지 저는 뭐 책임자를 불문하고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님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인사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서정욱 변호사가 모처럼 옳은 말 한마디 했어요. 총리까지 다 인사조치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고 인적 쇄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자체도 바꿔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6개월 동안 이런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면 시스템 점검을 다시 해서 다시 대통령실의 운영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된다. 장관들도 몇 분은 인사쇄신해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변모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 반드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한 줄 평은 MBC 취재진은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네 글자 의견 받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네 글자. 예. 가 없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네 글자니까 그냥 어처구니 요것만 보내셨어요. 가로 열고 닫고 해서 갱 쓰고서 나가지 마. 예. 나가지 마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왜 외교를. 예. 지지율 봐. 예, 이런. 아이고야. 네. 자, 그 서정욱 변호사님 화끈하게 100점 주시지 그래요. 이런 의견 왔습니다. 예. 90점이 아니라.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 얘기 짧게 좀 해볼게요. 검찰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확보해서 수사 중이라면서요. 핵심은 이제 천화동인 1호에 700억 있잖아요. 이게 유동규 씨 거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동규 개인 게 아니고 이재명 측이다. 이 말은 이게 유동규 포함해서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선 자금을 위해서 이게 저수지에 남겨놓은 이런 돈이다. 이렇게 공소장에 표시가 돼 있고 또 이제 김만배 씨나 남욱 여러 정인이 놓고 있는 정은이 이런 상황이죠. 자,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그 지금 나온 거 검찰 조사를 보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진술밖에는 없단 말이죠. 정확하게 뭐 물증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없는데 재판에 이제 가게 되면 이 진술만으로도 죄가 입증을 되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나요? 진술만 갖고 한다면? 모든 증거는 이게 재판할 때 냅니다. 지금 이게 진술밖에 없다는 거는 희망사항이죠. 모든 증거를 봤습니까? 검찰은 다 갖고 있을 검찰이 것이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하느냐고요. 저는 미리 검찰이 공개 안 하고 재판 때 보시면 여러 물증들도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뭐 결백하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지금? 저 돈 받은 적 없고 그냥 뇌물 받은 적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정 변호사 말씀처럼 이제 재판 가서 검찰이 뭘 내놓은지 봐야 되겠죠. 그게 뭔지 봐야 되고 지금까지는 제시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있었으면 냈을 거예요. 그 여론의 형성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있든 없든 나와서 이제 재판 과정이 밝혀져야 되겠죠. 정기관 실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받은 거 없다고 명백하게 제기하고 있고 김용 부원장도 뇌물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고 예. 있으니까 법적 다툼, 법리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도 오늘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MBC 취재진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는지 네 글자입니다. 자,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언론 탄압.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아, 이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밖에 할 말이 매너리즘이다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아,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좀 창의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자업자득.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아니라잖아. 창의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뻔한 MBC의 자업자득. 제가 얘기한 게 자업자득이야. 아니고 AI가 그런 거예요. 자, 정치 파발바 지금까지 최진봉